반갑습니다. 얼굴뼈 주민센터의 정승욱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인데요. 혼자 촬영하게 됐는데 촬영할 주제가 악궁 확장과 관련돼서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악궁 확장에 대해서는 예전에 촬영하신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악궁 확장을 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잘 다뤄놨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환자분들이나 치과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악궁 확장을 했을 때 과연 얼굴이 벌어질까 하는 문제입니다. 악궁 확장을 하면은 얼굴이 넓어진 것 같아요, 혹은 코가 벌어진 것 같아요, 광대가 넓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환자분들이 저희도 많이 봤습니다. 악궁 확장을 했을 경우에 얼굴이 벌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의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악궁을 확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악궁이 좁아서입니다. 보통 아래 치아가 있고 위에 치아가 있으면 아래 치아를 위에 치아가 덮는 형태로 교합을 이루게 되는데요. 반대 교합, 크로스바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대로 아래 치아가 위 치아를 덮는 형태로 교합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악궁 확장을 해주는 게 치아 배열도 잘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치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비발치 교정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악궁 확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턱뼈를 보면 가운데 정중국의 봉합이라는 선이 있어요. 이 부분에 힘을 가해서 위턱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주된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술적으로 악궁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ARP라고 해서 Surgically Assisted Rapid Palatal Expansion인데, 이것도 전제돼야 될 거는 교정적인 치료가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장치만 이용하는 방법과 장치에다가 수술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악궁을 확장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주된 내용이 수술적인 방법인데, Surgically Assisted이라는 말처럼 기본적으로 교정하는 과정 중에 수술을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만 이용해서 악궁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얼굴뼈는 여러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얼굴뼈가 그냥 하나의 뼈로 돼 있으면, 여기 모형이 보면 배경에 있는 얼굴뼈 모형인데 이 뼈를 보면 하나의 뼈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얼굴뼈도 하나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 생각을 학생 때 해본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뼈가 많지 하면서 뼈 이름을 외웠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뼈가 많이 있는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결국에 발생과 성장 얘기가 들어가야 돼서 좀 지겨운 얘기고 고리타분 얘기라서 짧게 얘기를 하면, 1살 미만일 때 보면 뇌의 성장 속도가 뼈의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뇌가 성장할 때 그 뼈의 성장도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런데 뼈가 하나로 돼 있으면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개골 뼈도 여러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전두골, 축두골, 부전골 해가지고 뼈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뼈에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성장이 일어나야지 뇌의 성장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얼굴뼈도 같은 이유입니다. 상악골에 정중국의 봉합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코뼈도 있죠. 코뼈도 두 개의 뼈가 만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상악골과 이 광대뼈 경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궁을 확장할 때 이 정중국의 봉합 부분에 최대한 가까이 힘을 줘서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소아의 경우에도 얼굴이 벌어질 수가 있고, 성인의 경우에도 얼굴뼈가 넓어질 수가 있어요. 모든 환자에서 일어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벌어지는 거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양인이랑 서양인이랑 비교를 하자면, 서양인들은 얼굴 자체가 입체적이죠. 옆으로보다는 앞뒤로 더 길고, 코도 뾰족하고 높아요. 그런 환자들한테 악궁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얼굴이 미미하긴 하지만 약간 벌어지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동양인들 경우에는 얼굴형이 앞뒤로 넓은 것보다는 좌우로 조금 더 넓은 편이고, 광대가 발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악궁 확장을 했을 때 얼굴이 조금만이라도 넓어지게 되면 그게 눈에 더 많이 들어와서 얼굴이 넓어졌다, 코가 넓어졌다, 이마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적으로 악공 확장을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얼굴을 벌어지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악공 확장 방법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SARP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중궁의 봉합이 장치로 이용해서 악공 확장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악공 확장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SARP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악의 정중궁의 봉합 부분을 한번 절단을 해주는 건데요. 그 이후에 장치를 이용했을 때 원활하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적인 거는 입 안으로 진행이 될 텐데 입천장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입천장 잇몸이 다칠 수가 있어요. 이쪽 부분은 회복도 더디고, 그리고 정중부를 반으로 쪼개는 작업이 밑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쪼갤 때는 위턱을 이렇게 분해시키는 루퍼트 원 골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루퍼트 원 골절을 한 이후에 정중국의 봉합 따라서 칼로 이렇게 잘라서 기구로 망치 같은 걸로 쳐서 조금 벌리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위턱을 다시 원래대로 올려놓고 장치를 이용해서 벌려주게 되면 뼈가 굳어있는 성인이나 장치만으로 벌리기 힘들었던 환자들한테 악공 확장 효과를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뼈를 잘라서 공간을 벌려주는 건데요.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벌린 다음에 그 사이 틈에다가 뼈이식을 해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얼굴뼈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수평적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얼굴이 넓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위턱뼈를 한번 수평적으로 자르고 벌려주기 때문에 얼굴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의 단점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수면 마취로도 가능은 하지만 위턱 뒷부분까지 뼈를 내리게 된다면 뒤쪽에서는 피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전신 마취든 수면 마취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먼저 장치 치료로 악공을 확장을 시켜봤는데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악공 확장이 되기는 하는데 얼굴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느낌이 나는 환자들한테는 수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공 확장이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장치 치료가 가장 우선시되는 치료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얼굴이 벌어진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악공 확장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있다면 얼굴이 벌어지는 거를 망설여서 악공 확장을 안 하는 것보다는 모든 술식에는 득과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더 올바른 교합과 정상적인 교합을 도모할 수 있는 악공 확장술을 받으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 반면에 얼굴이 조금 넓어질 수도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넓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악공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악공 확장을 하면은 코가 넓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뭐를 먼저 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악공 확장을 하면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악공 확장술을 해보고 그 이후에 고성형술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얼굴뼈 주민센터의 정승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